스케치를 해주실 때 초보자분들은 펜의 사용보다는 이런 샤프나 샤프 홀더 같은 연필심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은 보다 입체적인 표현이라든지 스케치 과정에서의 수정도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바로 펜으로 스케치를 하시기보다는 연필 재료를 이용해서 스케치 표현을 충분히 연습하신 뒤에 펜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형태를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형태를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수강생분들 그림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형태를 그릴 때 대상의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를 해석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 형태를 잡으시는 분들은 물체의 작은 형태의 변화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부분의 형태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표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면서 내가 그리는 대상이 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을 그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별을 그리시나요? 자,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별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외곽의 형태를 하나씩 그려나가면서 별을 그리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방법은 한 번에 한 선 긋기를 이용해서 별을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곽의 테두리 라인에 집중을 하면서 형태를 접근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큰 기울기의 형태를 이어주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성을 파악한 형태 스케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곽의 테두리 라인에 집중해서 형태를 그리시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그려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처럼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형태를 파악을 해주시면서 형태를 그리면 보다 안정적이고 쉽고 정확한 형태 스케치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송이를 그린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어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포도송이를 그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드렸을 때 대부분의 수강생 분들도 이러한 형식으로 포도송이를 그려나갔어요. 포도 알갱이를 하나씩 그려주면서 포도 송이의 덩어리를 표현해 나가는 방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구조적인 해석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테두리, 외곽 라인에 집중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포도 송이를 그려준다면 이러한 형태로 스케치를 진행시켜 나가야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초보자분들께 동일한 질문을 해드렸을 때 열이면 열, 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도송이를 그려나갑니다. 형태의 구조가 굉장히 정확하고 쉽게 떨어지는 대상을 그릴 때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형태의 스케치를 진행을 시키지만 형태의 구조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 구조적인 해석보다는 외곽의 형태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육면체 위에 구가 올려져 있는 도형의 표현인데요. 이러한 도형처럼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하게 떨어지는 물체를 보여드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의 물체를 나눠서 형태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먼저 그려주고 도형 위에 구를 그려준다든지 반대 순서대로 구를 먼저 그려주고 아래쪽에 육면체를 그리면서 형태를 마무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경우처럼 테두리에 집중을 해서 외곽의 형태를 그대로 따주면서 형태를 그려나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형태를 그려나가시는 분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쉬운 물체를 그릴 때에는 정확한 순서와 과정으로 스케치를 잡지만 형태가 조금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자꾸만 외곽의 형태 라인에 집중하는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포크를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의 초보자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요. 손잡이를 먼저 그려주고 뾰족한 날 부분을 그려주죠. 형태의 표현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외곽 라인을 따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오히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크의 날을 하나씩 떼어놓고 그리기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넓은 판으로 해석을 해줘서 큰 형태의 틀을 잡아주면서 그려주시는 게 정확한 포크의 형태를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중심 축을 잡아주시고 동일한 비율로 등분을 나눠주세요. 자, 여기에서 포크의 몸통이 붙을 위치의 형태의 특징을 따라서 만들어주면 좋겠죠. 손잡이로 갈수록 목이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포크의 몸통을 길다랗게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포크의 뾰족한 날 부분은 처음에 나눠준 등분에 맞춰서 하나씩 그려나가시면 돼요. 좌우에 균형을 맞춰주면서 형태를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꺾이는 부분, 홈의 위치도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간격에 맞춰서 포크날을 추가를 해주세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서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균형을 정확히 맞춰줄 수 있는 형태의 스케치가 가능하게 돼요. 자,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형태의 구조적인 해석 방식을 적용해서 스케치를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사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충전기를 그려볼 건데 일단 보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사각형의 기본 베이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일단 사각형의 틀을 먼저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형태를 진행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그려나가는지, 사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과정에 맞춰서, 원리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자연스럽게 그림의 표현은 잘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통의 형태 앞쪽에 보시면은 뒤쪽 몸통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사각형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쪽보다 조금 좁은 형태의 사각형 틀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같은 기울기로 연장을 시켜서 형태를 늘려주면 되겠죠. 뒤쪽 몸통의 넓이보다는 조금 짧은 형태로 길이를 잡아주고요. 자,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 두 개를 붙여서 형태의 기본 틀을 잡아줬고요. 모서리 끝이 꺾여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다시 도형의 넓이에 중심을 체크를 해준 뒤에 그 중심에 맞춰서 기울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각을 깎아주고요. 각이 꺾이는 위치를 정확히 체크를 해줘야겠죠. 뒤쪽도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울기를 꺾어서 내려주고요. 아래쪽도 기울기를 꺾어주고요. 자, 앞쪽도 동일하게 꺾어서 기울기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꺾이는 기준점에 맞춰서 형태의 라인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콘센트 기둥을 두 개를 그려줘야겠죠. 위치가 들어갈 대칭점을 정확하게 찾아주고요.
원이 들어갈 위치 체크를 해주신 뒤에 도형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로 길이를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길이를 뽑아서 비율에 맞춰서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쪽에는 USB 단자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죠. 자, 그 위치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넓이의 중심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넓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위치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굴려주면서 형태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렸던 이러한 연장선, 보조선들의 표현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형태의 정확한 라인들을 강조를 시켜주면 처음에 그렸던 이런 연장선과 보조선들의 표현은 시선에 크게 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림과 어우러질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가 부드럽게 꺾여 돌아가는 면의 처리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연하게 잡았던 형태 선들이 눈에 튀지 않도록 정확한 형태의 표현들을 확실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진행시켜 나가시면 굳이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처음에 잡았던 형태선들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는 것 자체로도 형태의 표현을 멋스럽게 마무리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를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그림의 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을 수정 없이 정확하게 잘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누구에게나 부족한 과정, 처음의 기초 과정은 다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내가 그리는 과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려는 연습을 통해서 구조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빨리 기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명암의 표현도 함께 살짝 진행을 하면서 형태를 구체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명암의 표현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형태의 외곽 라인만으로 전달시켜 줄 수 없는 구조적인 형태의 특성을 명암을 통해서 입체 표현으로 보다 정확하게 전달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과정도 스케치와 더불어서 함께 명암 연습을 같이 해주시는 게 그림의 표현력과 구조적인 해석력을 늘리는 좋은 연습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깊이의 표현이 함께 만들어져야겠죠. 그림자 표현도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시선에서 가까운 쪽에 모서리 면 표현을 보다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앞쪽 꺾임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의 차이를 살짝 만들어 주시면 보다 입체감의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연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의 강약을 통해서 명암 표현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재료예요. 스케치를 해주실 때 초보자분들은 펜의 사용보다는 이런 샤프나 샤프 홀더 같은 연필심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은 보다 입체적인 표현이라든지 스케치 과정에서의 수정도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바로 펜으로 스케치를 하시기보다는 연필 재료를 이용해서 스케치 표현을 충분히 연습하신 뒤에 펜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QR코드의 모양이라든지 로고 모양들을 그려주시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성 외에도 이런 작은 디테일 표현을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보다 형태의 특성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를 파악하면서 그려나가는 형태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형태의 외곽 모양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형태가 이루고 있는 기본 도형의
구조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한 기본 도형들의 구조의 조합을 통해서 형태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러한 과정이 정확하게 연습이 되고 많이 숙달될수록 보다 정확한 형태력을 만들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